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칠지도 한번 다뤄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칠지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최근 열도의 고대사에 대해서 유전자 고고학의 세계 최고 석학인 데이빗 라이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데이빗 라이크 교수는 최근 네이처지 발표 예정 워킹 페이퍼에서 기존의 민족 사학계와 북한의 주장이 옳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데이빗 라이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조상 중 91%는 한국인 혹은 한국을 거쳐서 대륙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 수치는 30년쯤 전에 고려대 사회학과 최재석 교수님이 제시한 수치하고 확률적인 오차 정도만 있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최재석 교수님은 그 96% 정도가 도레인이라고 추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고대의 일본 열도에는 일본인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칠지도 해석에서 우리가 칠지도 금속문을 옳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칠지도는 다들 아시는 대로 백제왕이 외왕에게 칼을 하사하면서 칼에다가 일왕에게 주는 칼이다라는 명문을 새기면서 고대 한일 외교사에 있어서 백제가 외를 자신의 제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유전자 고고학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진이 외왕에게 주는 칼을 백제가 택배 심부름을 했다고 운운하는 일본의 해석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한국 강단 학자들의 주장은 학술적 가치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고 한국 내에서 학문적으로 해석한 분들의 주장에도 무엇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슈는 이 칠지도를 받는 외왕이 외인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죠. 외왕이니까 외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유전자 고고학 그리고 최재석 교수님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놓고 본다면 90% 이상의 확률로 이 외왕이 외의 땅에 있었던 도레인이라고 이제 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칠지도의 외왕을 외토착 세력의 대표자가 백제의 후왕이 된다고 인식한 해석도 있고, 무슨 이야기냐, 칠지도의 외왕은 도레인이다라고 해석한 두 가지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널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윤영식이란 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습니다. 이분이 1987년에 백제에 의한 외국 통치 300년사라는 책에서 칠지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한 칠지도 연대는 369년이고 칠지도를 받는 외왕은 백제의 후왕이고 근구수 태자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칠지도를 받는 후왕이 근구수 태자, 나중에 이제 근구수왕이 되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근구수 태자가 외의 후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아들이 외왕이 된 것인지는 아직도 긴가민가 합니다만은 최소한 칠지도를 통해서 외왕이자 백제의 후왕에 임명이 되는 이 칼의 주인은 태자 시절에 이제 근구수 왕이거나 혹은 그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윤영식 선생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열도를 통치할 때 백제인 후왕을 임명하여 다스렸다고 보는 윤영식 선생님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중국 쪽 사료를 보면 열도 신라를 통치한 백제인에 대한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 왕족들을 22담로를 통해서 통치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신라가 포함이 됩니다. 이 담로를 통치한 것이 백제 왕족이니까 그 신라왕을 백제인이 했다는 북사에 기록하고 일치하죠. 이게 엉뚱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반도사관에 길들여져서 신라를 한반도 신라만 신라로 인식하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반도에도 있었고 열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열도 신라를 백제왕족이 다스렸다는 것이 중국 사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백제인으로부터 후왕의 칭호를 받으면서 외왕이 되는 이 사람은 백제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은 200년쯤 후에 만들어진 북사에도 나타납니다. 신라의 왕은 백제 사람이다. 이렇게요. 신라가 백제가 다스리던 제후국의 하나였고 그것을 통치하던 곳은 백제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라는 한반도에 있던 신라는 아닙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백제 사람이 신라왕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백제인들이 백제 왕족을 통해서 간접 통치한 신라는 열도에 있던 신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칠지도의 외왕을 백제 왕족, 구체적으로는 근구수 세자라고 분석한 윤영식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칠지도의 태화 4년을 중국 동진의 연호가 아니라 백제 고유의 연호로 보고 연대를 전지왕 4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제 독자 연호설은 이병도가 주장한 이래로 한국 강단사학에서는 칼에 새겨진 11월 16일이 병호일인 것은 전지왕 4년이므로 이태화 4년을 전지왕 4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병도의 주장을 좀 정교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제학계에서는 이덕일 한글암 역사 문화연구소장도 독자연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왕 지를 위해서 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라고 하는 외왕은 한중일 사서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반해서 윤영식의 주장은 이 칼을 받은 후왕이 태자 시절의 근구수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문장이 외왕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가 아니라 외왕을 삼는다는 뜻으로 만들었다로 아주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이병도 씨는 백제연호가 새겨져 있으면 오히려 백제연호 아니다라고 우겨하는 사람인데 의외로 독자연호를 주장합니다. 일관되게 식민사학을 견제한 양반이 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갑자기 민족사학자로 변신을 하는지 궁금하지만 어쨌든 백제가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들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용왕 지석의 경우를 보면 연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물 화상경을 보면 개미년 8월 일십대왕의 해라고 연대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십대왕은 문용왕이 맞습니다. 이건 흑가다지로 대왕이 사기궁에 있을 당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사이타마현의 이나리야마 철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은 이것을 자기는 이제 고대 덴노라고 해석을 하지만 백제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칠기도를 보면 네모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으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 백제 초고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일본의 신찬송시록 같은 자료를 보면 근초고왕을 초고대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초고왕이나 초고대왕이나 같은 표현이죠. 앞에서 살펴본 백제인들이 금속문을 새길 때 이것은 백제 어느 대왕 때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지요. 동진의 연호를 기록한 이유는 부가적인 의미에는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칠지도 발굴 과정을 보면 발굴자 관정우가 칠지도에 녹이 많이 끼어 있어서 자기가 녹을 제거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은 백제가 독자연호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후왕이 외인이냐 아니면 백제인이냐가
그게 정말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영식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지도에서 칼을 받는 외 후왕을 외인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데 백제인이라고 해석하면 모든 부분이 명확하게 풀립니다. 저는 칠지도 해석하는데 의외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문장이 hum정 만주 원료고에 있는 후왕에 대한 백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um정 만주 원료고에 대해서 백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백제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결론을 여기에서 내리는데 후왕이 언급이 됩니다. 백제는 나라 안에 여러 후왕을 세워서 공훈에 보답하였다. 송제 시기부터 그랬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일단 이 문장을 보면 기존의 강단과 일부 제야사학자들이 칠지도의 후왕을 외교의 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칠지도는 외교와 무관하게 백제의 영토 안에서 백제의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백제 동성왕 남지서 기록을 보면 동성왕이 부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후와 왕의 자기를 수여하는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윤영식의 칠지도 해석은 이 백제의 후왕제도하고 정확히 부합합니다. 윤영식은 칠지도 해석을 이렇게 해요. 백제 왕세자 구시 성덕을 외왕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 윤영식이 추정한 369년에 그 백제근구수 당시 태자는 고구려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후왕이 백제인이라는 기록하고 전공에 대한 보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369년이라고 하는 임명시기는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윤영식 주장대로 이 문장을 근구수 태자로 해석하면은 문장이 되게 매끄럽습니다. 백제 왕세자 구수 태자께서 큰 덕을 내시어 외왕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참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백제 독자 연호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칠지도를 외교의 산물이라고 상상을 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칠지도를 만든 사람인지 칠지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칼을 받는 건지 여기에서 말하는 외왕은 누구인지 다 특정이 안 됩니다. 외왕 지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외왕은 한중일 사서 다 통틀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찾을까?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렇겠죠. 이 외왕은 윤영식 선생님 이야기대로 근구수 태자이거나 혹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뒤의 문장은 이 사람을 외왕을 삼는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이게 평범한 해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칠지도 이거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짧게 끝나지 않네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칠지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난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화면에 이메일로 반대하는 근거와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번 영상 만들 때에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 생각을 덧붙여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